자, 이제 그 컨볼루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할까요? 기존의 Fully Connected Layer 대신에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 파라미터 쉐어링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Sparsity of Connection, 그 커넥션의 희박성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우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시 한번 그 3by 그러니까 32 by 32 정도 크기, 32 곱하기 32 정도 크기의 그 인풋 이미지 컬러면은 당연히 곱하기 3이 되겠죠. 그러한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컨볼루션을 적용한 컨볼루션 그 레이어를 적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필터는 크기는 5로 하고요. 그리고 사용되는 필터를 6개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그 소위 그 출력된 그 사이즈의 이미지의 사이즈는 아마 32에서 5를 빼고 1을 더하면은 28이 되겠네요. 그죠? 28 곱하기 28 곱하기 6이 되겠네요. 왜냐면 6개의 필터를 쓰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입력과 이와 같은 그 출력으로 구성된 그러한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fully 네트워크로, 그러니까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구성한다고 살펴봅시다. 지금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은요, 3072라는 개수가 나올 거고요. 그리고 28 곱하기 28 곱하기 6을 하면은 470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. 즉 3072와 4704개의 그러한 그 소위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와 또 다른 벡터 4704로 구성된 이 벡터 두 개를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우리가 연결을 한다고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그 총 필요한 이 웨이팅, 그 필요한 그 웨이팅의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보면요.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3072 곱하기 4704는 약 1400만에 해당됩니다. 14 밀리언 값에 정도 해당되는데요. 지금 그 필요한 요와 같은 입력과 출력을 그 소위 구성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데 필요한 그 웨이팅 값의 개수는 무려 1400만 개입니다. 굉장히 그 많은 파라메타를 구해야 되죠. 그 특히 지금 그 스몰 이미지에 관해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32 by 32 크기의 이미지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입니다.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thousands by thousands의 이미지가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이것에 거의 뭐 100배가 더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크기의 지금 그 1400만 보다도 한 10,000배 정도 또는 1000배 정도의 크기의 파라메타 개수를 구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컨볼루션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사용한 요 그 필터의 크기를 5로 하고 그 6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는 5 곱하기 그 3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25에다가 3이니까 75개. 그죠? 75개의 파라미터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바이어스 값을 더하면 75 더하기 1 하나 하면은 76개고요. 그리고 그것을 또 76 곱하기 6개의 필터를 쓴다 하면은 아마 76 곱하기 6을 하면은 우리가 적당한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파라메타가 구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필요한 계산을 해보면 여기 456이네요. 456개의 파라메타. 그러니까 1400만 개의 그런 파라메타를 구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그 뉴럴 네트워크 방식은 엄청난 크기의 그러한 그 소위 그
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456개로 동일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와 같은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여기서는 그 뭐 6x6 크기의 그 이미지고요. 3x3의 필터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4x4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. 우선 우리가 그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유익 중에 하나가 매개 변수 공유입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의 한 부분에서 유용한 특징 감지기, 결국에는 이게 특징 감지기라는 거는 그 필터죠, 그죠? 그 필터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필터는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서 유용한 겁니다. 즉 예를 들면은 이 필터를 적용해서 결과를 얻은 것은 요 그 소위 감지된 그 액티베이션 값은 이 부분에서의 그러한 지금은 그 버티컬 엣지, 여기서 보다시피 그 버티컬 엣지를 그 감지하는 거죠. 이 버티컬 엣지 디텍터가 이 부분에서 동작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 동작 안 하느냐? 아닙니다. 모든 부분에서,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서도 동작을 하고요. 그래서 거기에 엣지가 있는 걸 찾아내고요. 아래쪽에 이 부분에서도 동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필터가 적용됐을 때 엣지를 찾아내는 겁니다. 즉 어느 부분에서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특징 감지기가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즉 매개 변수가 말하면 그 필터고요. 이 필터가 모든 지역에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다는 얘기고요. 또 하나, 희박한 또는 드문드문 스파르시티라고 P-A-R-C-I-T-Y 스파르시티라고 표현하는 건데요. 굉장히 드문드문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각 층에서의 각 출력 값은 적은 수의 입력에만 의존하게 됩니다. 이것을 좀 다른 컬러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요 하나의 액티베이션 값을 구하는데 사용된 입력 그러한 그 소위 레이어의 그러한 그 소위 액티베이션 값들은 요 9개 값만 사용되는 겁니다. 즉 굉장히 스파르스한 그러한 그 연결이 되는 거죠.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9개만 요 값을 계산하는 데 연결된 거고요.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도 또 한번 살펴볼까요? 요 부분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입력층의 그런 그 액티베이션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요 9개의 값들만 활용하면은 그 연결돼서 이게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. 즉 모든 그 픽셀 값들이 다 마찬가지죠. 즉 그 이전 레이어의 9개, 여기서는 필터가 3x3로 9개의 코에피션트만 갖고 있는 관계로 오직 9개의 입력값만이 활용된 겁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매개 변수 공유와 그리고 희박한 연결 상태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입력 그 말하자면은 훈련 세트가 당연히 그 이렇게 x1, y1, xm, ym까지 m개의 훈련 세트가 있을 때 요 첫 번째 주어지는 그 소위 입력 자료, 훈련 자료의 입력은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y는 무엇입니까? 그것에 그 소위 레이블이 돼서 카테고리 그 뭐 고양이면 고양이 또는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분류하고자 하는 그 벡터들의 그러한 원핫 그러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일단은 그 몇 개를 적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적용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형태로 출력되는 이러한 그 레이어 구성이 그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.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선 비용 함수가 정의되어야 되죠. 비용 함수는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맥스 함수로 얻어지는 그 y 햇 값과 원래 있는 y 값과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이 로스 펑션이 정의된 후에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평균을 낸 것이 이 비용 함수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고요.
이와 같은 비용 함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그 매개 변수를 어떻게 해요? 역시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씁니다.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이 각각의 매개 변수 방향으로의 그 기울기 값을, 이 J 비용 함수의 기울기 값을 구해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, 또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이겠죠. 사실 미니멈 값은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서 이 매개 변수를 구하는,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